저 김정순, 할머니의 딸이에요. 어머니, 그날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정말이에요. 경기도 남양주 전통시장은 평일 오전이면 늘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 생선 손질하는 칼소리,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어요. 그 한가운데 성혼의 정육점이 있었지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가게였습니다. 박성우는 올해 58이었어요. 25세 장사를 시작해 어느덧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 된 거예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칼질만큼은 정확했지요. 손님들은 그를 믿고 고기를 샀습니다. 성호 씨, 여기 고기는 안 속여. 단골들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성호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건 따로 있었어요. 뉴스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사기 소식 때문이었지요. 또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가족 사칭 사기 기승, 요양원 할머니 전 재산 사기로 날려. 뉴스를 볼 때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칼을 갈았어요. 가게 한쪽에 걸린 작은 TV에서는 또다시 사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지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짓을 어떻게 하지? 성우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고기를 속이지 않았고 저울을 조작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지요. 첫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인천에 살았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성우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뜸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장 대신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장을 봤지요. 성우는 냉장고 안에 고기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몇몇 단골 손님들이 들렀어요. 성우 씨, 오늘 뭐가 좋아? 돼지 앞다리가 신선해요. 보실래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지요.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여드는 넘어 보였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성우는 인사를 건넸지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여기 한우 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있습니다. 어느 부위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등심으로 10kg만 주세요. 성우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10kg요? 그 양이면 보통 가족잔치나 큰 행사에 쓰는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우 등심이라면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10kg요.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나이에 저 차림새에 한우 등심 10kg라니. 할머니, 그걸 다 어디다 쓰시게요? 혹시 잔칫집이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어요. 슬픈 듯 하면서도 평온한 미소였지요. 그냥 마지막으로 먹이려고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성우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냉장고를 열어 등심을 꺼냈지요. 신선한 고기였습니다. 칼로 정성스럽게 썰어 포장하면서도 그는 계속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성우는 포장을 마치고 저울에 올렸지요.
정확히 10kg입니다. 금액은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세어 성호에게 건넸지요. 돈은 깨끗했지만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돈을 받으며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는 무거운 고기 봉지를 손수레에 실었어요. 성호가 도와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지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 사이로 사라져 갔어요. 성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까 그 말 마지막으로 먹이려고요.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성호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또다시 노인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는데요. 성호의 머릿속에 방금 떠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혹시 저 할머니도 누구한테 속은 건 아닐까? 50만 원이면 노인한테는 큰 돈인데 마지막으로 먹인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성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 요즘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간 방향을 둘러봤지만 이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성호는 한숨을 쉬며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가?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성호는 그 할머니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녁을 먹을 때도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 마지막으로 먹이려고요. 성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뒤척였지요. 새벽녘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보기로요.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정말 사기라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성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지요. 자신의 그 선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성호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가게를 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남양주 경찰서는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아침 8시에 경찰서 문을 두드렸어요. 민원실 경찰관이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는데요. 신고요? 무슨 일인데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성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데요. 어제 한 할머니가 오셔서 한우 등심 10kg를 사가셨어요. 50만 원어치를요.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신고할 일인가요? 성호는 조급해졌어요.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저 나이에 저 차림새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사가신다는 게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먹이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해서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머니 인적사항 아세요? 아니요. 그냥 손님이셔서. 성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혹시 CCTV 영상 같은 거 있나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가게가 작아서 따로 설치 안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기억해요. 흰머리에 파카 입으시고 손수레 끌고 오셨어요. 경찰관은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주변 CCTV라도 확인해 볼게요.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서요. 요즘 뉴스 보면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경찰관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그러게요. 요즘 정말 심합니다. 성우는 경찰서를 나와 시장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단 신고는 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확인해 주겠지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건지도 몰라. 할머니가 그냥 집안 잔치라도 준비하는 거였을 수도 있고. 성우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 오전은 여전히 한산했어요. 단골 몇 명이 들러 고기를 사갔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점심때가 되어 국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경찰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성호 사장님 맞으시죠?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만난 경찰관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제 한우 등심 10kg 사가신 할머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오전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성우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 할머니 찾았습니다. 김정순이라는 분이세요. 성우는 안도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사기 같은 거 아니었죠?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남편분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말기암 환자시고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그럼 그 고기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남편분을 위해 사신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대답했어요. 요양원 근처에 계십니다. 저희가 찾았을 때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냥 남편분 곁에 있고 싶으셨다고 하더군요. 성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네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장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 성우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의심한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이제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김씨 아저씨가 들렀어요. 성우 씨,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김 씨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구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성우는 결국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가 고기를 사간 일,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일,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일까지요.
김 씨는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성호 씨, 내 잘못은 아니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고기를 사신 건데 난 그걸 의심했어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할머니를 걱정해서 한 거지. 성호는 고개를 저었지요.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뉴스 보면서 의심부터 했던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았던 거죠. 김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호의 어깨를 두드리고 가게를 나갔어요. 혼자 남은 성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할머니에게 팔았던 것과 같은 한우 등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여다봤지요. 신선한 붉은빛이 도는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로 할머니는 국을 끓이셨겠지. 남편분을 위해. 성호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남편분은 무사하신지, 그리고 자신의 신고 때문에 할머니가 불편을 겪진 않으셨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오늘 오전에 신고했던 박성호인데요. 김정순 할머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요. 성호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슬프면서도 평온한 미소,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려고 요라던 그 말. 성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믿지 못했을까? 새벽녘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뵙기로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남편분이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한우 등심을 꺼냈지요. 이번엔 내가 끓여드려야지. 할머니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성호는 고기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간곡한 요청이었지요. 하지만 성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알게 될 진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을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간 성호를 본 민원실 경찰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개인정보는 정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성호는 손을 모았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서 할머니한테 실례를 했는데 사과라도 하고 싶어요. 경찰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지요. 요양원 주소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대신 할머니께 사장님이 찾으신다고 전해드릴게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성호는 가게에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아침에 뵀던 김 경찰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호는 급히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김정순 할머니 남편분,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말기 암이셨다고 들었는데 어젯밤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할머니가 곁에 계셨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전화기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경찰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우는 간신히 대답했지요. 뭔데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오늘 아침 일찍 요양원 근처 벤치에서 발견했어요. 손에 냄비를 들고 계셨는데 성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지요. 냄비 안에는 소고기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사가신 한우로 끓이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국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 할머니가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한우국, 이제 식었네. 그래도 냄새는 아직 남아있죠. 나도 곧 갈게요.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곧 갈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전화기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간신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대답했지요. 요양원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남편분 장례를 치르고 계시고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소를 불러주었지요. 성우는 재빨리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포장해둔 한우 등심을 꺼냈지요.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습니다. 요양원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운전하는 내내 성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가 뭘 한 거지.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의심으로 더럽힌 거야. 성우는 핸들을 쥔 채 울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운전했지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1층에 있었어요. 성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지요. 빈소 앞에는 몇 명 안 되는 조문객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성우는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할머니가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지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성우를 알아봤습니다. 아, 정육점 아저씨. 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할머니가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가 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걱정해 주셔서. 성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할머니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노인들 속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덕분에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국 끓여줬어요. 좋아하던 한우국. 냄새라도 맡았을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였죠. 늙어서 돈 좀 모으니까 남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좋은 거 먹이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갈 거예요. 남편 곁으로요. 성우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나는 준비됐어요. 이제 혼자 남아서 뭐 하겠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간 세상에서 나만 남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구석에 앉아 밤을 샜어요. 할머니도 빈소 옆 방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가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머니를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새벽녘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적어도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고요. 그것이 자신이 저질렀던 의심에 대한 작은 속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될 진실이 그의 마음을 또다시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친구 몇 분과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먼 친척 몇 명뿐이었지요. 성우는 그 3일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둘째 날 아침 성우는 시장 가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며칠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주세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성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성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 장례식이에요. 조금 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빈소를 지키는 동안 성우는 할머니를 가만히 관찰했어요. 할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와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어요. 성우는 장례식장 식당에서 미역국을 사다 드렸지만 할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성우는 안타까운 마음에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국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정육점 하는 사람이라 국 끓이는 건 좀 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어요. 아저씨 참 착하시네요. 남일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를 보니까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할머니는 성우를 바라봤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성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가셨고요. 어머니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죠. 평생 고생만 하시고 가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성우가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옆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해주는 거면 뭐든 맛있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국 끓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아들이네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평생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해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그래도 마지막에 곁에 계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을비였지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감도 마지막에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지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새 정든 거예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였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혼자 남으니까 무섭네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도 바쁘실 텐데 무슨.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께 못다한 걸 할머니한테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성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성우가 사온 죽을 조금 드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지요.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연구차까지 모셨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셨지요. 성우는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영감이 좋아하던 길이에요. 봄에 벚꽃이 예쁘게 피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지요. 내년 봄에는 못 보겠구나. 우리 둘이 함께 걷던 길인데.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 봄에 제가 모시고 올게요. 함께 벚꽃 보러 와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위패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위패 앞에 서 계셨어요. 성우도 옆에서 함께 서 있었지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곧 갈 테니까. 성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요양원 근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가셨지요. 성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사진들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지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할머니가 물을 끓이셨어요. 성우는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고집하셨지요.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할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뭘 배우셨다는 거예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요즘 너무 의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무섭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성우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진심이 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같은 거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국도 끓여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지내요. 성우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지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무슨. 하지만 성우는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약속해 주세요. 절대 혼자 외로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성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한우 등심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지요. 내일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 국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며 성우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람을 먼저 믿어주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겠지. 냄비에서는 구수한 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하늘까지 닿기를, 할아버지도 맡을 수 있기를 성우는 조용히 빌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뵀지요. 처음에는 국을 끓여 가져갔고 나중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도 조금씩 밝아지셨어요. 성우는 시장에서도 변했습니다. 매년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시장 입구에 큰 솥을 걸고 무료 소고기국 나눔 행사를 시작했어요. 고깃국 드시고 가세요.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요. 성우 씨 웬일이야? 장사 안 되나?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눔 좀 하려고요. 제가 받은 게 많아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고깃국 아저씨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년 가을이 되면 시장 사람들은 기다렸지요. 올해도 성우 씨가 국 나눔하나? 그럼 어김없이 하지. 할머니도 행사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성우가 모셔갔지만 작년부터는 할머니가 직접 오셨어요. 내가 도와줄 것도 있잖아. 할머니는 국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어느새 시장 사람들과도 친해지셨습니다. 할머니, 올해로 3년째네요. 어느 가을날 성우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지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아저씨 덕분에 잘 견뎠어.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하지만 성우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나이가 많으셨고 가끔 건강이 안 좋으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우는 더 자주 찾아뵀지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목요일 오후에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따끈한 소고기국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성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성우는 다시 문을 두드렸지요. 할머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히 열쇠를 꺼냈지요. 할머니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성우에게 맡겨둔 여분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성우는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지요. 다행히 할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아, 아저씨.
목소리가 아주 약했어요. 성우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했어요. 심하게 탈진하셨습니다.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요. 성우는 깜짝 놀랐지요. 할머니, 왜 밥을 안 드셨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귀찮아서 혼자 해먹기가. 성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앞으로는 매일 밥 챙겨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지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성우는 정말로 매일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아침에 가게를 열기 전에 들러 아침을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저녁을 가져다 드렸지요. 힘들었지만 성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궁금한 게 있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지요.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성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지요. 할머니, 제가 3년 전에 할머니를 의심했던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기 사건들 때문에 의심부터 했죠.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심이 뭔지, 사랑이 뭔지요. 할아버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할머니의 마음이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고 싶어요. 할머니한테요. 제 어머니께 못다한 것도 하고 싶고 그냥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성우는 약속대로 할머니를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갔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던 그 길이었지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걷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감도 이 꽃 보고 있겠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신 거 보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벚꽃잎이 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영감, 나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롭지 않아. 그날 오후 성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봉안당에 들렀어요. 할아버지 위패 앞에 벚꽃 한 가지를 놓았지요. 할머니는 한참을 위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영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3년 전 할머니는 나도 곧 갈게요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성우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신 거니까요. 그해 가을 또다시 소고기국 나눔 행사가 열렸어요. 4년째였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국을 나눠주셨지요. 드시고 가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시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여기 고깃국 끓여주신다는 분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김정순 할머니 딸이에요. 성우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돌아봤지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그날 안 돌아가셨어요. 성우는 혼란스러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지요. 어머니가 그날 밤 추운 벤치에 쓰러져 계셨대요. 요양원 야간 근무 간호사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체온증이었는데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물어보길래 어머니가 그냥 남편 곁에 있고 싶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왜? 성우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이걸 주시면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지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께 덕분에 남편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국 냄새 하늘에서도 맡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정말로 할아버지 곁으로 가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으셨고 그 뒤로 성우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으신 거였지요. 할머니가 다가와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말을 안 해서.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지요. 여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때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딸의 손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너도 바빴잖니.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가게로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알겠네요. 사람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꼭 전해진다는 것도요. 냄비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하늘까지 닿아 할아버지도 맡을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성우는 그렇게 조용히 빌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운의 정육점 간판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매주 목요일 무료 소고기국 나눔. 함께 나눠요. 따뜻한 마음.